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소연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수의 연속 세 번째 강의로 레벨 3의 3개의 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요. 제가 EBS 강의하면서 꼭 소개시켜드렸던 명언 중에 하나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 말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분 여러분들 아세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회사, 바로 포드라는 회사의 창업자이신데요. 그분은 왜 이런 명언을 했을지 잠깐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무도 자동차에 몇 기통, 6기통 그런 엔진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한 발명품에 해당하는 자동차 엔진을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고용해서 데리고 있던 그 연구자들에게 만들 수 있다고 오더도 내리고 자기가 그 상상한 그 산물들을 이런 식으로라도 만드세요. 또는 구체화는 못하지만 연구자들에게 만들 수 있도록 꿈도 심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상용화된 차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바로 그분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생을 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라면 어떤 사람들은 나 이거 해볼 만한데? 나 잘 될 것 같아.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 나 맨날 틀리고 안 되고 실수하고 나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옳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한마디로 자기가 믿은 대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안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레벨 3 첫 번째부터 살펴볼게요. 자, 우선 구간 어디서부터? 1 이상의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와 수열의 6번째 항이 8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 거죠. 그래서 구간별로 우리가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상수 x 상수니까 얘는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걸 만족시키는데 함수 fx가 이 구간, 즉 1 이상의 구간에서 연속일 때 a1부터 a5까지 구해서 모두 더하시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함수에서 수열의 값이 a6이 주어졌기 때문에 k 대신 6을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k가 6이면 6, 6, 6, 6, 6. 다 여기 6을 대입하는 거죠. fx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6a6 더하기 1에 x 더하기 6 곱하기 7이고요. 이거를 6부터 7까지의 범위에서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이 a6이 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는 6, 8, 48, 즉 49x 더하기 6, 7, 42인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x는 6부터 x는 7까지 우리가 그려보면 기울기가 49고 y좌편이 40인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서는 증가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1부터 a5까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구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제 그 옆에 있는 x의 5부터 x의 6까지는 k 대신 누구를 대입해서 그렇지, 이 구간에서는 자, fx의 정의로 되돌아와 볼게요. 주어진 k가 5가 되는 순간 5부터 6까지 이 범위에서는 지금 k는 5를 대입해야 되기 때문에 k 대신 5를 대입해서 우리가 f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k 대신 5를 대입하면 fx는 5a5 더하기 1에 x 더하기 5 곱하기 6이고 이게 5부터 6까지 범위에서 우리가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상 얘도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5부터 6까지 범위에서 어떻게 그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서 1 이상에서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두 개의 그래프를 이와 같이 또는 이렇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x는 6에서 교점을 갖도록 그려야 지금처럼 그래프가 연결이 되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x는 6에서 연속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는 6에서 교점을 갖도록 그 조건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좌변, 우변 이런 식으로 둬서 우리가 써볼게요. 아니면 이걸 좌변으로 먼저 써볼까요? 5a5 더하기 1에
x는 6이니까 6 더하기 5 곱하기 6이고 우변은 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a의 6이 8이었죠? 49 x 더하기 6 곱하기 7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습니다. 이때 x가 6이니까 여기 x 대신에 6을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모든 식에서 6을 약분하게 되면 좌변은 5a5 더하기 6이 우변은 바로 56. 그래서 50이 됩니다. 5를 또 약분하게 되면 a5는 얼마가 돼요? 10.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 구한 거, a의 5는 10이구나.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A의 4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교점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그렇지, 연결 그래프가 돼야 된다. 경계점에서 연결 그래프가 되려면 교점을 가져야 된다. 그 사실을 계속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K 대신 4를 대입하게 되면 fx는 4a4 더하기 1의 x 더하기 4 곱하기 5고 이게 4 이상 5 이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그래프를 뭐 x는 4부터 5까지 이 범위에서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 경계에서 교점을 가져야 그래프가 연결이 되고 또 연속이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경계에서의 함수값인 5를 각각 대입을 해서 등식을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먼저 대입을 해보게 되면 4a4 더하기 1에 곱하기 5는 5 더하기 4 곱하기 5는 여기에다가도 대입하게 되면 5a5 더하기 1에 곱하기 5 더하기 5 곱하기 6인데 양변에 5를 약분을 해주게 되면 4a4 더하기 5는 5a5 더하기 7이 되고 a5가 10이었기 때문에 얘는 57이 되겠죠. 자, 57에서 우변에 있는 5를 빼게 되면 50이고 그게 4a4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4는 1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4는 13 이렇게 구했고요. 비슷한 방법을 계속 반복해주면 되겠죠. 아, 경계에서 함수값이 연속이 돼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K 대신 우리가 3을 한번 대입해보게 되면 fx는 또 3을 대입하면 3a3 더하기 1에 x 더하기 3 곱하기 4 이게 3부터 4까지인 거고요.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지만 자, x는 여기가 3이라고 하면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고 또 x는 4에서 교점을 가져야 그래프가 연결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4를 각각 대입하는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3부터 쓸게요. 이식 3a3 더하기 1 곱하기 x 대신 누르고 3 더하기 3 곱하기 4는 4a4. 자, a4가 우리가 13이었으니까 52 더하기 1인 53x 더하기 4 곱하기 5인데 지금 x 대신 4를 대입하고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 대입하고 있죠. 지금 4를 대입하고 있죠. 그래서 4를 이렇게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양변에 4를 다 약분을 해버리게 되고 남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3a3 더하기 4는 58이 되고 빼면 54가 돼요. 그래서 a3은 얼마냐면 20, 18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a3도 우리가 구했네요. a3은 18. 자, 되셨으면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k 대신 우리가 2를 대입해보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대신 2를 대입하게 되면 fx는 2a2 더하기 1에 x 더하기 2 곱하기 3이고 이건 2부터 3까지. 자, 그러면 아까는 x는 4에서의 경계점에서의 연속성, 이번엔 x는 3에서의 경계에서 연속성 따지기 위해서 3을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대입하게 되면 2a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은 자, 위에 식에 대입하게 되면 3a3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인데 자, 우리가 a3이 얼마였냐면 18이었기 때문에 여기 54 더하기 1 하게 되면 55가 되겠죠. 3 다 약분하게 되면 2a2 더하기 3은 55 더하기 4니까 59. 그래서 2a2는 56이 돼서 a2는 28이 됩니다. 자, 그래서 a2는 28.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k 대신 우리가 1을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k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 fx는 1a1 더하기 1에 x 더하기 1 곱하기 2고요. 이게 1 이상 x는 2 이하인데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경계점이 바로 x는 2인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첫 번째 여기 식에 대입할게요. a1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는 자, 여기에 우리가 x 대신에 또 2를 대입할 건데 a2가 아까 28이었으니까 56 더하기 1인 57이 됩니다. 57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2를 다 약분하게 되면
A1 더하기 2는 57 더하기 3이니까 60이 되겠죠. 그래서 2를 이항해서 A1을 구하면 얼마? 58.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적어보면 A1은 58. 자, 그래서 모두 다 구했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시그마 K는, N은 1부터 5까지 A5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두 더하면 되는 거고 A1부터 A5까지 모두 더하게 되면 58, 28, 18, 13, 10 이것들을 다 더해서 127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주어진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레벨 3에 있어서 계산은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 주어진 구간별로 이 각각의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들이 있을 때 이 각각의 함수들이 교점을 가져야 다른 말로 뭐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연속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되셨으면 우리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함수 fx가 지금처럼 주어져 있고요. 또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네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을 구하시오. 첫 번째,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fx가 아닌 절대값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계략적으로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과 2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축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1 미만에서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는 2 초과에서는 2입니다. 그죠? 반짝 효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내부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과 2에서 그래프를 그리진 않았지만 이 그래프의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 왼쪽에 있었던 음의 함수값을 갖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그 사실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나는 절대값 fx가 연속이 되도록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그려야 되는 함수 fx는 어떤 형태로 그려줘야 되냐면 주어진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고 마찬가지로 x는 2에서의 함수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형태로 우리가 fx를 그리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그렇게 그릴 수 있는 첫 번째 후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렇게 우리가 fx를 그리는 거. 그 말은 지금 핑크색에 해당하는 절대값 f를 그리면 원래 fx의 그래프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아닌 2부터 시작해서 아래 볼록인 요런 함수, 2차 함수 그렸고요. 여긴 2 이렇게 유지되는 함수가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면 될까요? 그렇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서는 2, 여기서는 2.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절대값이었을 때 연속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엔 마이너스 2인 경우로 택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여기도 마찬가지로 2,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사이에 우리가 채우는 방법이 이번에는 여기가 2의 함수값, 여기가 잘못 그랬죠? 1의 여기가 마이너스 2의 함수값 이렇게 우리가 그리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판정해야 되는 거죠. 일단 이 세 가지는 뭐는 만족해? 그렇지, 가조건. 절대값 f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은 만족해. 왜냐면 절대값 f 그려보게 되면 요렇게 그려지는 이 그래프의 절대값 fx를 씌울 거니까 주어진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우리가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축 위로 올라오게 우리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여기 교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려지게 되니까 연속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 부분이 절대값이면 여기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이 부분에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되게 그려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기 1번 경우도 다시 와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절대값이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그려져서 올려서 그려지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조건을 만족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나조건을 만족하면서 어떤 조건? 여기 숨어있는 A보다 B가 더 크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1, 2, 3번 중에 어떤 게 가능한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어떻게 그려졌어요? 그렇지. 여기 대칭축이 x는 2분의 1이 되게끔 그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칭축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a 값이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주어진 이 식에서 우리가 대칭축을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a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는 대칭축의 값인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2에서 영속성을 이용을 해서 b의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자, 2에서의 함수값 여기 2차식에 대입하게 되면 2의 제곱 빼기 2 더하기 b인데 그게 2에서의 함수값인 2가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0일 때 과연 여기 나 조건에 해당하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까? 자,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꼭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고요. 꼭지점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2분의 1의 제곱 빼기 a가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b. 자, 이건데요.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탈락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계속 검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2차 함수의 2에서의 함수값이 2,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2. 요걸 우리가 이용하면 되겠죠. 자, 2에서의 함수값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가 얼마?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 보면은요. 1 빼기 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이 도를 빼게 되면 3,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3a, 이 값이 4가 되니까 a는 3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b 값도 여기 식 하나에 대입하면 되겠죠?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부분이 3분의 2고요. b는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2라서 3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b가 마이너스 8이니까 b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a 값하고 비교하면 a보다 b가 더 작습니다. 그 말은 지금 여기에는 이 식이 보존되지 않게 되겠죠. 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금 요 조건 A와 B의 대소관계랑 요 조건 나인데 지금 A보다 B가 크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2번도 탈락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케이스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2고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다. 요걸 우리가 이용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2고 f의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다. 자, 요걸 이용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2차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1 빼기 a 더하기 b고요. 그 값이 2. 그 다음에 2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대입하게 되면은요.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2차식에 대입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2의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해서 두 개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빼게 되면 b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에서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요거 빼기 요거 하게 되면 3a, 4 빼기 1 하게 되면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3a 값이 마이너스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대입해서 우리가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4 빼기 3분의 14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b를 구하면 자,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항이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A 값 구했고 B 값 구했는데 우리 두 개의 조건 다 만족하는지 봐볼게요. A보다 B가 크냐? A보다 B가 크냐? 옳다. 맞고요. 그 다음 나 조건 살펴볼게요. 자, 함수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냐? 자,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fx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7x 빼기 3분의 4예요. 물론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자, 근데 최소값은 지금 어디에서 가질 거예요?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에서 가지겠죠. 그죠? 이 꼭지점. 자, 그 꼭지점은 x는 6분의 7에서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6분의 7을 계산해야 되고요. 6분의 7의 제곱 빼기 3분의 7 곱하기 6분의 7 빼기 3분의 4. 자, 얘를 계산하게 되면 36분의 49 빼기 자, 여기는 2를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7의 제곱 그 다음 빼기 4 곱하기 12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9니까 우리가 주어진 마이너스 48하고 곱해서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 조건도 오케이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는 마이너스 3분의 7과 B는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따라서 내가 구해야 되는 9A, B의 값은
9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서 계산을 하게 되면 7, 4, 28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전체적인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가 절대값 fx가 연속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이 예제에서도 유형 분석하면서 알려드렸지만 fx가 불연속이더라도 이런 거에다가 어떤 함수를 곱하거나 나눠주거나 합성해서 만든 이런 새로운 함수들은 연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x가 마이너스 1과 2에서 불연속이 되더라도 절대값 f가 연속이 되도록 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조건, 나라는 조건이랑 A, B의 대소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당하는 케이스가 3번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수 t와 함수 fx에 대해서 자, fx 우리 한번 너무나 단순하니까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자, 마이너스 1 이상인 경우는요, 이 두 개의 x절편을 갖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시오라는 거고요. 마이너스 1 미만인 경우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여기 x절편이 3이니까 3,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직선을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그리란 얘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fx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n이라고 할 때 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n과 함수 gt를 어떻게 정의한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보기를 살짝 보게 되면 그 새로 정의한 gt라는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극한값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GT의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연속성에 대해서 판정을 하라라는 문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짝 문제를 봤을 때 주어진 이 파란 색깔의 fx의 그래프랑 초록 색깔의 y는 t라는 그래프에 교점의 개수가 지금처럼 1개일 때도 있고 지금처럼 2개일 때도 있고 그리고 y는 t에서 t가 이렇게 작은 값이면 또 1개일 때도 있는데 교점의 개수가 1개이거나 2개, 뭐 2개 이상인 경우에 gt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상 우리가 gt가 뭔지 아직은 모르지만 무엇을 먼저 해야 돼? 그렇지, 교점의 개수를 t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면 t라는 값이 지금처럼 1 정도 되면 교점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야? 1. 그 다음에 t라는 값이 지금처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면 교점의 개수는 몇가 되는 거야? 2. 그 다음에 지금처럼 t가 뭐 마이너스 10, 뭐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되지만 뭐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교점의 개수는 1개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실 이거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을 우리 살짝 잠깐 보면서 기존의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고 이 t에 관한 새로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 책에서 발췌한 기출인데요. 새로운 변수 t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 중에 연속성을 판정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 버전으로 먼저 연습을 하고 우리가 레벨 3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함수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 그러니까 아까는 fx로 주어졌었던 게 여기서는 그 fx 대신에 절대값 x제곱 빼기 1로 주어진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을 텐데 그 절대값 그래프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x축에 대칭해서 그려야 되니까 이런 형태로 그려질 거고요. 그래서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렸는데 이게 우리가 방금 레벨 3의 3번 문제에서는 fx의 역할에 해당하는 걸 하고 있어요. 자, 그것과 직선 y는 t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할 때 이 교점의 개수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1, 즉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 그래프를 그린 데서 왔으니까 x절편 두 개는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어진 이런 형태로 y는 t라는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2개잖아요. 자, 그럼 언제 지금처럼 접하게 그려져서 3개가 될까는 사실상 우리가 원래 그렸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뭐? 그렇지,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근데 그것을 절대값 그래프로 그렸으니까 여기는 0,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t의 값에 따라서 바로 이 직선이 y는 1이라는 직선이 되어버리니 t가 누구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지금처럼 그려지는 그래프를 직선을 그리면 그때는 교점의 개수인 ft가 몇 개? 2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t가 1이면 교점이 몇 개? 3개. 그래서 ft는 3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1보다 작은 이런 값이 되게 되면 t가 1보다 작고 누구보단 커야 되겠어? x축인 0보단 커야 되겠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4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t가 어떻게 되면 t가 0이 되는 경계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 ft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t가 뭐가 되면 0보다 작으면 그러면 ft는 몇 개? 0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f에 마이너스 1만 돼도 교점이 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 t축이 있고요. 자, 여기에 0, 1. 자, 그러면 1보다 큰 경우는 함수값, 즉 교점의 개수가 2개니까 2개 이렇게 우리가 해주시고 1에서는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해주시고 0과 1 사이에서는 4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0에서는 2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0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면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주어진 t값에 따른 새로운 함수 f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의 좌극한 구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1일 왼쪽에서 올 땐 그래프가 이 부분을 따라서 오니까 좌극한은 얼마다? 4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쉬운 형태로 2012년도부터 나온 굉장히 고인물 같은 문제인데 그 이후로 점점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레벨 3의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주어진 이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이 과정이 중간 과정이 사실 되고요. 이 중간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문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왔죠.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봐볼게요. 우리 교점의 개수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주어진 방정식, 주어진 함수 이 f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t의 교점의 서로 다른 개수를 n이라고 했죠. 우린 아까 이거 구하는 것만 끝났는데 지금은 이 개수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새로운 t에 관한 함수를 만드는 추가적인 세 번째 과정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아까까지 했었던 기출문제에서 했었던 이 n을 구하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t축이 있고요. 이 t의 값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었지? 그렇지. 여기에 있는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즉 t라고 하는 값이 뭐보다 크면 t가 이쪽에서 먼저 그려볼까요? t가 0보다 크게 되면 교점의 개수는 몇 개? 1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처럼 1개니까. 그다음 t가 0이면 교점의 개수 몇 개? 그렇지. t가 0이면 교점의 개수 2개. 그 다음에 t가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은데 어디까지 작아야 될까? 여기까지 작아야 되겠지. 그 말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1이고 1에서 함수값은 얼마냐면 여기에 1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1,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그린 이 직선을 우리가 고쳐서 다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기울기가 1이 되도록 이렇게 그렸어야 됐었네요.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t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눠야 돼? 그렇지. 0부터 마이너스 4까지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자, t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이렇게 2개가 됩니다. 그럼 n이 2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나타내면 더 좋겠죠?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4보다 크게 되면 그때 n은 2개구나 라고 이렇게 적으면 훨씬 좋겠죠. 자, 그럼 이제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이런 경우면 즉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경우면 그땐 교점의 개수가 얼마야? 또 1개야. 그럼 이것도 우리가 n이 1이니까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0보다 크면 n은 1이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몇 개야? 2개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t에 관해서 n이라는 값. 사실 이거는
n도 t에 관한 함수예요. ft와 같이 뭐 gt와 같이 ht와 같이 t를 독립변수로 해서 정해지는 근의 개수인 n도 t에 관한 함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게 마이너스 4와 0을 경계로 어떻게 나뉘냐면 0보다 큰 경우에는 n이 1이래요. 1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리고 n이 0 이하이면서 마이너스 4보다 초과하면 2로 그리래요. 2 이렇게 우리가 그리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보다 t가 작으면 1로 다시 그리래요. 1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이너스 4의 등호가 어디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직선이 마이너스 4일 때 교점이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그래서 교점이 한 개니까 여기에 등호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nt에 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기출문제는 여기서 끝났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더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 박스를 살펴보게 되면 n의 값이 1일 때 n의 값이 1일 때라는 거는 바로 이 그래프 부분에 해당하는 t의 값에 대해서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에다가 적어보겠습니다. n이 1일 때라는 걸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된다고? t가 0보다 크거나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로 이걸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지? 그걸로 바꿔줬을 때 fx는 t의 해가 뭐가 된다고? 알파이면 그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어 볼게요. f의 알파가 t이면 g의 t는 알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f의 알파가 t면 지금 알파랑 t의 역할을 바꾼 gt는 알파다라는 거지? 그 말은 f랑 g가 무슨 관계인 거야? xy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역함수 관계란 얘기예요. 즉 g는 f의 역함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느 범위에서? 바로 이 t가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되셨나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 n이 2 이상이면 자, n이 2 이상이라는 건 그때의 t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자, 그 범위에서 gt는 무엇을 그리래? fx는 t의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는 근의 개수가 2개였는데 그걸 여기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 그 범위의 t에 대해서 fx는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이 y는 t라는 그래프랑 교점이 2개가 있는데 그때에 해당하는 근의 합. 자, 근은 이 근과 이 근의 합은 다 뭐가 돼요? 그렇지. 그래프가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근이 1 마이너스 베타, 하나는 1 플러스 베타가 될 텐데 두 근의 합은 1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1 플러스 베타가 되니까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칭 축의 2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하나는 요거, 하나는 이건데 합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GT는 상수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는, 즉 GT를 알고 있는 GT 함수값이 2로 알고 있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 범위에서는 2로 그리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서는 얼마? 함수값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색칠해주면 됩니다. 왜냐면 t가 0일 때 2니까요. 자, 그럼 이제 0보다 큰 범위랑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릴 건데 자,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뭘 그려야 돼? 그때는 n이 1개였기 때문에 f의 알파는 t이면 g의 t는 알파였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f의 역함수를 그리면 되는데 자, 그 범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지금 뭐죠? 바로 이 그래프잖아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t라고 하는 게 f 입장에서는 뭐였어? y좌표였어. 그래서 y좌표에서 우리가 t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t 값이 마이너스 4면 여기에서는 y좌표인 마이너스를 찾아서 이 직선으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4를 잡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f의 x는 누구였냐면 요거였습니다. 그죠? fx는 x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제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우리가 g의 t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여기 조건에서 주어진 것처럼 f의 알파가 t이면 g의 t는 알파다라는 이 관계를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가 gt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주어진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여기죠.
다시 얘기하지만 t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 우리 gt 구하고 싶은데 그거는 fx 입장에서는 y 값이었고 2보다 작은 범위에 들어있는 fx를 찾으면 x-3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gt 지금 구하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그대로 그래서 대입해주면 되겠죠. fx가 x-3이니까 f의 알파는 알파 빼기 3이고 그게 t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알파라는 건 t 플러스 3이니까 알파라는 건 t 플러스 3이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gt를 뭐라고 구할 수 있어? t 플러스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그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t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야 되고 마이너스 4, 얼마? 마이너스 1을 지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요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거. 근데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요렇게 색칠까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똑같이 gt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우리가 여기 gt 그래프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gt를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fx 입장에서는 y 값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0 이상의 값은 바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 범위가 아니라 x축을 찾게 되면 이 x축 위에 해당하는 이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그 범위에 해당하는 fx는 어디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 여기에 그려져 있고요. 그때 fx는 식이 무엇이다?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f의 알파는 t를 만족하는 g의 t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gt는 알파를 만족하고. 자, 그럼 여기다가 알파 대입하게 되면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3이 t가 되는 거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t에 관해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알파 제곱 빼기 2알파 빼기 3은 t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t니까 넘겨서 이렇게 적으면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4구나. 그래서 알파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4구나. 요걸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알파가 뭐라고요? 그렇지, 이게 gt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주어진 이 초록색 그래프, 맨 처음 그렸던 거 우리 다시 주어진 fx 그래프에서 살펴보게 되면 요거의 역함수가 누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렇지, 이거 역함수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요런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아래 볼록이었던 게 y는 x 대칭하면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러면 내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gt에서 누굴 골라야 돼?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4를 골라야 요렇게 위로 볼록인 역함수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꼭지점의 좌표 한번 찾아볼게요. 0, 뭐를 지나? 루트 1 플러스 t 플러스 4가 gt니까 t가 0일 때 3이 지나요. 그래서 0,3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게 누구의 그래프가 되겠다? gt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fx의 그래프랑 gt 그래프를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요, 마이너스 1과 여기 3이 있고요. 요런 형태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여기가 1이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4였습니다. 자, 이 점에서 기울기가 1인 요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졌는데 y는 t는 라는 직선과의 교점의 좌표가 지금처럼 한 개인 경우에 우리가 구해야 됐었던 t의 범위는 모두 0 이상이거나 뭐 이하, 그렇지, 마이너스 4 이하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이하이거나 0 초과이거나 이 범위가 바로 n의 개수가 1이 되는 범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범위를 요렇게 바꿨고요. 0 초과 4, 마이너스 4 이하. 마찬가지로 주어진 y는 t를 요런 형태로 그리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2개였기 때문에 그런 범위에 해당하는, 즉 n이 2가 되도록 하는 범위는 무엇이었다? 요 범위, 즉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큰 이런 범위였다라는 거지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 바로 누구를 그 다음 구했어야 됐었냐면 gt를 구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t라고 하는 게 다시 얘기했지만 이게 fx 입장에서는 누굴까? y 값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젠 새로운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4, 0 이렇게 택하고 그래프를 그려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어느 범위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n이 2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그리고 싶은 gt는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y는 t가 이렇게 주어져서 근이 2개 주어지게 되면 두 근의 합으로서 대칭축인 x는 1의 2배인 2라는 값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마이너스 4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누구를 그렸어야 돼?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어진 마이너스 4라는 직선보다 y값이 아래의 영역에 놓이는 fx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였죠. 자, 그런 fx에 대해서 자, 우리 여기 박스 다시 와보게 되면 그런 fx에 대해서 내가 gt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더라? f의 알파가 t이면 내가 구하고 싶은 gt가 알파더라 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fx인 x-3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알파 빼기 3이 t고 그래서 알파는 t 플러스 3이니까 얘는 t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알파 대신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야 됐고요. 그걸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4, 얼마를 지나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길이가 1인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경계에서 함수값 포함시켜 주고요. 이제 0보다 큰 범위에서의 t의 값에서 우리가 그리고 싶은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fx 입장에서는 y값이니까 x축에 해당하는 이 위의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아야 되고 거기에는 fx가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그래프에서 똑같이 누구를 이용해 줘야 돼? 이 관계를 이용해 줘야 돼. 자, 그러면 f의 알파라는 건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3이 t인 거고 그때 우리가 gt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은 t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t 플러스 4니까 알파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4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역함수를 지금 구한 건데 누굴 구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다시 우리 fx의 그래프로 와보게 되면 이 fx의 그래프에서 아래 볼록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그럼 그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지금 사실 이 점이 3,0인데 0,3에서 여기가 한 0,3쯤 있을까요? 여기서 시작하면서 위로 볼록으로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럼 그 말은 내가 알파는 1 플러스 t,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4로 택해줘야 되고 0,3 에서 시작해서 위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로 그려져야 되는 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GT의 그래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다 그렸으니까 기억부터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자, GT. t가 0에서의 좌극한이 2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0이 여기 있고요. 0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2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좌극한은 2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거 니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뭐 패스하더라도 디귿을 사실 너무나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귿부터 볼게요. GT라는 그래프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4와 0에서 불연속이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뭐예요? t 플러스 2의 절대값 여기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요렇게 그린 기울기 마이너스 1, 1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t 플러스 2의 그래프인데 그걸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t축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y는 절대값 t 플러스 2 빼기 2의 그래프예요. 근데 얘는 바로 요 교점의 좌표가 무엇이 되는 거냐면 0이고 얘가 마이너스 4인 겁니다. 즉 이 그래프는 t는 마이너스 4와 0에서 함수값이 0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우리 함께 예제 유주에서 유형 정리한 것처럼 GT가 t는 0과 마이너스 4에서 불연속이더라도 GT에다가 뭘 곱해주면 t-0과 t- 빼기 4인 t 플러스 4를 곱해주면 얘는 t와 t는 0과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이 되는 것처럼 이런 다항함수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누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절대값 t 플러스 2 마이너스 4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곱해주게 되면 t 플러스 2의 절대값 빼기 2를 곱해주게 되면 얘는 여전히 t는 0과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이다, 옳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 니은 보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 보기 봐보게 되면 주어진 리미트 t가 5를 향해서 갈 때, 자, GT, 자, t가 5를 향해서 간다는 건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5 빼기 0.1, 뭐 5 플러스 0.1,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t가 이러한 5라는 값을 취하고 있을 때 그래프는 무리함수의 그래프로서 우리가 아까 찾았던 이 식이 무엇이었냐면요. y는 1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4였어요. 자, 이걸 대입하도록 할게요.
자, 분모에 대입하게 되면 t 플러스 4의 루트 씌운 거 더하기 1에 마이너스 4가 분모에 있고요. 자, 분자는 t의 마이너스 4예요. t의 마이너스 4라는 건 5라는 값을 마이너스 t에 대입하게 되면 g의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을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바로 여기 마이너스 5가 있는 이 범위에서의 그래프, 즉 y는 뭐 gt라고 해도 되죠. gt는 t 플러스 3 이 식을 이용해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t 플러스 3 더하기 2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으면 t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자, 분모가 t가 5로 갈 때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는 0분의 0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0분의 0꼴을 없애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해서 t 마이너스 5를 인수분해주면 되죠. 자, 주어진 이 분자식은 이렇게 마이너스 3으로 되어 있으니까 t 플러스 4 빼기 9예요. 그리고 분모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5 곱하기 루트 t 플러스 4 더하기 3이에요. 그럼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5 약분을 하게 되면 0분의 0꼴이 없어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9 더하기 3인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니은 보기에서는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지, 6이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틀렸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분인 4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았는데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약에 처음 현역으로 보는 학생들이라면 뭐 학평이나 이런 형태나 다른 기출문제도 봐왔을 수도 있지만 낯설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쉬운 기출문제 하나랑 같이 풀어드렸고요. 이 그래프를 같이 여러분들이 fx라고 주어진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gt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제가 중간에 2번이나 다시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유연하게 되셔야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 자신 있게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해설을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해준 여러분 너무나 기특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가는데 소연쌤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